퇴직할 때만 해도 저는 준비된 노후를 맞이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악착같이 공부해 공무원이 되었고 30년을 한 곳에서 묵묵히 일했죠. 매달 나오는 연금과 그동안 모은 저축. 이제 남은 인생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게 제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 첫 달, 저는 여전히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조용히 거실로 나와 신문을 펼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출근 준비로 분주하던 아침이 이제는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처음엔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빈둥빈둥. 그 한마디에 커피잔을 든 손이 멈칫했습니다.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장을 보러 다녔죠. 하지만 칭찬은 없었고 지적만 늘었습니다. 그걸 빨래 갠다고 했어? 다시 해. 장 보는데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써? 계획도 없이 사니까 그래. 아내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여행을 다니고 브런치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저를 그 자리에 초대하는 일은 없었죠. 여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야. 당신은 친구 만나든 집에 있든 알아서 해. 이젠 삼시세끼 차리는 것도 지겹다. 알아서 드세요. 어느 날 점심, 아내가 친구 모임에 나가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혼자 입만 챙겨서 좋겠다. 가족 식사는 생각도 안 하고 차려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먹는 것조차 구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밥 한 끼에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면 내 구역에 왜 들어와? 거실에 앉으면 하루 종일 소파만 차지하네라는 말이 따라왔죠. 낚시를 가려 하면 또 돈 쓰러 나가? 서예를 배우고 싶다 하면 그 나이에 무슨 서예, 기타를 사려 하면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일했던 저는 아내에게 여전히 돈 버는 기계였습니다. 은퇴했지만 쉴 권리는 없었고 취미를 가질 자격도 없었죠. 연금이 나와도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용돈 수준이었습니다. 추석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딸 가족이 모두 모였죠. 식사 중에 아내가 불쑥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 연금만 축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초등학생 손주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해요? 그 순간 저는 쓸모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30년의 성실함이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었죠. 자식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며느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베란다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을 건가? 아니면 내 삶을 되찾을 건가? 현실부터 파악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을 감안해 원룸 전세금, 생활비, 병원비를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연금과 저축을 합치면 빠듯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돈은 줄어도 자유는 얻을 수 있다. 그때 아내가 일주일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내가 없어도 얼마나 잘 버티는지 혼자 해봐. 오히려 그 일주일이 제게는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눈치 보지 않고 커피를 마시고 점심엔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켜 먹고 저녁엔 TV를 마음껏 봤습니다. 남은 애정마저 정리가 되었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더는 구박과 무시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아내는 집이 엉망이라며 잔소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라고?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나는 남편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였어. 이제 은퇴했는데도 여전히 나를 하인 취급하잖아.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재산은 법대로 반반으로 나누자.
집안이 잠시 고요했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로 제 삶을 말했습니다. 딸과 아들에게 따로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두 사람은 담담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힘드셨구나. 저희가 몰랐어요. 아버지 결정 존중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식들의 이해와 지지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부모님 사이에 긴장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죠. 6평 남짓한 원룸. 낡은 에어컨, 작은 싱크대, 좁은 화장실. 하지만 그곳은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살림이 서툴렀습니다. 빨래를 잘못 돌려 흰 셔츠가 분홍색이 되기도 했고 밥을 태워 먹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혼나지 않았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았고 다음엔 더 잘하면 되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엔 동네 구멍가게 김밥을 사 먹고 저녁엔 간단한 반찬으로 소주 한 잔을 즐겼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동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 편의점 알바라니. 하지만 손님들의 작은 인사가 힘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대단하시네요. 이 나이에도 일하시고. 수고 많으세요.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행복했죠. 중고 기타를 3만 원에 샀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무료 강습도 받기 시작했죠. 손가락이 아프고 코드를 잡기 어려웠지만 줄을 튕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고향의 봄을 처음 끝까지 연주했을 때 혼자 울컥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죠. 서예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책상에 먹을 갈고 붓을 들 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일상을 기록하고 SNS에 올리기도 했죠. 작은 공감 댓글 하나에도 힘을 얻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죠. 재산은 법대로 정확히 반으로 나눴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절반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원룸 전세를 얻고도 여유 자금이 있었죠. 숫자상으론 재산이 반으로 줄었지만 마음은 100배 가벼워졌습니다. 편의점 동료들, 문화센터 기타반 친구들,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 새로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제 과거를 묻지 않았고 현재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죠. 아이들과는 오히려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담 없는 아버지가 된 덕분인지 대화도 더 편해졌죠. 손주에게 서툰 기타 연주를 들려주며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야간 알바는 이제 일상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체력도 좋아졌고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건강검진 결과도 양호했죠. 기타는 동요를 넘어가요 몇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예 실력도 늘어 동네 작은 전시회에 출품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밤의 고요 속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누구의 잔소리도 없이 온전히 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었죠. 65세에 시작한 새 삶. 통장 잔고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쓸 수 있는 자유는 무한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무엇을 할지 제가 정합니다. 기타를 칠지, 서예를 할지, 친구를 만날지. 작은 원룸이지만 제 성입니다. 소박한 밥상이지만 제 선택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지금의 나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누군가의 눈치가 아닌 당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매일 작은 행복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편의점에서 만나는 새벽 손님들의 인사, 기타 줄에서 울리는 멜로디, 혼자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의 여유. 이것이 제가 찾은 진짜 삶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새로운 시작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의 노후에 평안과 자유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